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오늘 시장에서 메인 테마였던 바이오 테마. 근데 시간에서 지금 살벌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장 중에 뒤통수를 쳐놓고 이제 시간에서 살살 약 올리는 그런 좀 환상의 콜라보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종목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벌한 바이오 테마. 그래가지고 바이오 테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바이오 테마랑 정치 테마, 이 두 개 테마 같은 경우는 항상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좀 높게 봐야 됩니다. 이거는 각자 관점이 다를 수 있기는 한데, 나중에라도 매매를 하시면서 바이오 테마, 그리고 정치 테마, 그리고 바이오에서 그런 애들 있어요. 바이오 플러스 증거금 100%인 애들. 이제 증거금이라는 거는 내가 증권사 어디를 쓰냐에 따라서 증거금 매기는 게 좀 다르죠.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오 플러스 증거금 100%.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요런 조합은 조금은 더 조심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력주, 테마주 매매하다 보면은 이 테마주, 세력주에서 사실 바이오 테마랑 정치 테마를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얘네들도 그만큼 또 화려한 애들이에요. 뭐 또 시세를 줄 때는 불꽃처럼 막 진짜 태양까지 솟구칠 정도로 막 미친 듯이 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얘네를 아예 안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각자 성향에서 난 죽어도 바이오 테마 안 할래, 죽어도 정치 테마 안 할래, 옛날에 뭐 한번 크게 되었어, 그러실 수도 있기는 한데, 세력주 테마주를 매매하는 입장에서 얘네가 또 그만큼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을 또 흔들어주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 나오면 항상 임상, 이상, 뭐 임상 몇 상 돌입한다, 3상 돌입한다, 뭐 가끔은 임상 1상으로도 시장에서 부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임상인데 그게 또 뭐 암치료, 뭐 완전관해, 이런 키워드를 붙이면서 살랑살랑 이제 먹잇감을 눈앞에서 흔들면서, 야 개인들 들어와서 이거 좀 사봐, 매수해봐, 이거 너 지금 안 사면은 내일 상한가하고 다음날 상한가 할 것 같지 않아? 지금 빨리 따라잡아. 이런 식으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테마 중에 이제 대표격이 이제 바이오죠. 바이오는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좀 눈이 돌아가는 재료들이 좀 잘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딱 봤을 때 와, 이거 좋아 보인다. 물론 이제 근데 그것도 시장에서 계속 쓰고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무덤덤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도 바이오는 아마 주식시장에 세력주가 존재하는 이상, 시장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바이오 테마는 항상 같이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테마에서 좀 특성은, 요 테마의 특성이 또 따로 있어요. 다른 테마는 그 테마군이라는 게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개별 기업에만 해당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테마라기보다는 좀 좁혀지는 느낌이 있죠. 개별적인 종목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고, 정치 테마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그래서 요런 애들은 항상 좀 생각을 많이 해보긴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에는 사실 오늘 해당이 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갖다 갑자기 이런 무증 정정이 나오면서 뭐 한 5개월 정도 연기되는 이 키워드는 다른 기업에도 나올 수 있기는 해요.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바이오 섹터는 항상 매매를 하실 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테마 자체에 대해서 리스크는 좀 있겠구나 라는 걸 꼭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주식시장에 매매하기에는 좀 수월하지 않나. 지금 카나리아 바이오는 시간에서 하한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다 80만 주 이렇게 좀 물려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보존 제약이 오늘 장 중에, 얘는 오늘 좀 특이 케이스긴 해요. 뉴스가 2시에 있었거든요. 악재 뉴스가. 그래서 제목을 보면은 위약 대비 효과는 좀 과장이다. 얘가 얼마 전에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 성공, 그런 키워드로 갖다 점상하고 다음날 시가 이렇게 좀 시원하게 끌어올렸었죠.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런 악재성 뉴스가 나왔어요. 특히 얘가 어제부터 해가지고 좀 또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준 상태에서 이 뉴스를 붙였는데, 자, 임상 3상 결과 보도 관련해서 주가가 80%를 폭등했던 요 구간이죠. 요만큼.
요 구간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보도자료에서 과장된 표현에 대해서 오늘 파미데일리 팜2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 이런 거에서 좀 선공개가 됐다. 아침 8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언론사마다 좀 다른데 저런 프리미엄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 몇 시간 후에 이제 공개 뉴스로 갖다 풀리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뭐 한 6시간 후라던가. 그러니까 콘텐츠 결제하신 분들은 저 시간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공개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공개가 되는 기간이 뭐 한 6시간, 8시간. 그거는 이제 뭐 기자분마다 좀 세팅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오늘 이런 뉴스가 8시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후 2시에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대충 6시간의 차이가 있네요. 8시부터 14시니까. 그래서 6시간 지나서 좀 이제 오픈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 제목이 일단은 비보존 제약 모호한 임상 발표. 그래서 이런 오피란제린이 이때 상한가를 갔던 게 뭐 위약군 대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요런 내용, 즉 임상 3상이 성공을 했구나. 시장에서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서 점상에다가 좀 시세를 많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파미델리에서 이거 좀 과장 아닌가? 하고서 어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갑자기 불쑥 튀어나왔고 이걸 보면서 갑자기 좀 든 생각이 박살바이오 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바이오 쪽에는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 테마의 특성인 거죠. 이 재료의 특성. 그리고서 얘는 오늘 좀 특이 케이스가 오후 2시에 그래서 요것도 좀 생각 외로 손절 치신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종목이 또 하필 어제랑 오늘 좀 기술적인 움직임이 슬쩍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좀 이 뉴스가 2시에 여기서 붙었습니다. 근데 저 뉴스로 바로 또 급락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이거 뭐 별로 시장에서 악재로 안 받아들이네? 그럼 좀 더 들고 가볼까? 악재로 받아들이질 않네 이 뉴스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방심을 하는 와중에 3시 다가오면서 급락. 이거 금액이 크진 않거든요. 이 마이너스 7%를 밀어버린 게 15억밖에 안 돼요. 15억 정도. 여기 보면은 한 1000K죠. 1200K인데 대충 한 1500원 곱하면은 한 15억 정도 될 겁니다. 15억에서 20억 사이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15억, 20억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급락. 얘는 좀 특이 케이스였습니다. 뉴스, 악재 뉴스는 2시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한동안 반응이 없다가 3시 다가오면서 누가 급전이 필요했던 건지 갑자기 좀 매도세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시장에서 뭐야 이거 악재 뉴스 있었는데 지금 반응하는 건가? 혹은 갑자기 하락 VI 걸리니까 그제서야 뉴스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체크 못했다가 얘 갑자기 왜 하락 VI지? 뭔가 이상이 있는 거니까. 그럼 그때서야 이제 뉴스 찾아보고 했더니 이런 악재 뉴스가 있구나. 그래서 시장가로 매도하면서 그런 매도세 좀 부각되고 투매를 또 불러 일으키고 거기다 이 종목은 이제 환기 종목이죠. 환기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은 더 무서운, 특히 이제 3월달 상패 시즌도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불안한 것도 좀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좀 2시에 바로 밀리진 않았지만 악재 뉴스 붙여놓고 이후에 좀 투매가 나오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워낙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고, 자,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실 때 이제 바이오 테마 특성들, 그 다음 정치 테마 플러스 여기다 조금 더 하면은 뭐 인수합병 이런 키워드들도 공식적으로 공표하기 전까지는 사실무근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다가 그 테마마다 특성에 대해서는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특히 대표적인 바이오랑 정치, 얘네들은 세력주 테마주에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빼놓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만큼 먹음직스러운 먹잇감들, 재료를 상당히 자주 붙여주는 이슈를 갖고 있는 그런 테마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즌에 바이오 섹터 아니면은 뭘 매매해요? 뭐 진단키트부터 해가지고 뭐 치료제, 백신, 이거 다 바이오거든요. 엄밀히 큰 카테고리를 따지면 진단키트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바이오 밑에 들어가고, 치료제랑 백신은 당연히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래서 뭐 임상 1상 진행한다,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일양약품이었죠. 러시아에서 뭐 임상 3상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막 뭐 어디 인도부터 해가지고 막 해외 뭐 어디 대학이랑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바이오 섹터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무궁무진한 재료를 자랑하는 섹터이기도 해요. 하지만 바이오 섹터도 바이오 섹터만큼 별의 별 악재 뉴스에 웃기게 반응하는 섹터도 드물긴 합니다. 이거는 테마의 특성이고, 바이오 sek터 자체는 항상 바이오 그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사실 탄탄하게 받쳐주는 기업은 정말 드물거든요. 한 50개 중에 5개 안 되겠죠. 대부분은 바이오라는 그 테마의 특성, 그 기업의 특성만으로도 PER, PBR 이런 것들이 엄청 뻥튀기가 되면서 고평가를 받잖아요. 사실 실적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 뒤에 잠재적으로 얘네들이 개발하면 좀 팔릴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바이오 섹터는 그거를 또 당연하게 주식시장에서는 받아들이게 됐어요. 고정이 돼 있죠. 얘네들은. 그렇기는 한데 항상 그런 약품, 뭔가 그 키워드 하나에 집중을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임상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임상이 뭐 좀 지연, 뭐 아니면 딜레이, 혹은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실패 같은 경우 임상 결과 뭐 안 좋게 나오는 경우랑 비슷하겠죠.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양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좀 다른데, 바이오는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제 뭐 저 비보존 제약이라던가 저게 전문가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뭐 흔히들 이제 주식시장 뒤에서 뭐 암묵적으로 경쟁사 뭐 라이벌 회사에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회사에서 기자분한테 슬쩍 소액 돈 좀 쥐어주고서 악재성 뉴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는 악재성 뉴스 뭐 쓴다고 해서 처벌을 강하게 받거나 뭐 그러지가 않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 이런 게 엄청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저 뉴스에 대해서 주가는 엄청 크게 반응을 하고 막 몇백억 몇천억 시총이 날아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 다음에 별로 타격이 없기 때문에 라이벌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뒤에서 뭐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의 케이스부터 해가지고 바이오는 항상 정말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도 비슷한 느낌이죠. 정치 테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주변 인물들 플러스 뜬금없는, 제가 바이오랑 정치는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좀 높게 보는 이유가 뜬금없는 악재가 유독 다른 테마군 대비해서 빈도가 높아요. 이거는 뭐 통계를 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니면은 뭐 시장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머릿속에서 조금 잠깐 생각해보면 기억날 겁니다. 아, 이쪽 테마들은 다른 테마 대비해서 예상 못한 그냥 돌발 악재라고 하죠. 갑자기 뭐가 툭 하고 나와. 근데 그 빈도가 다른 테마군 대비해서 이상하게 높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높아요. 정치 테마만 하더라도 뭐 주변의 지인, 뭐 당사자도 아니에요. 뭐 아니면 뭐 자식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남편, 아내, 뭐 아니면 뭐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지인 통해가지고 막 뭐가 문제가 있다, 뭐 문제 제기되고 막 거기서부터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런 게 이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어차피 시장에서는 그 악재에 대해서 주가는 반영을 했거든요. 막 40% 50% 막 악재로 막 도망쳐야 된다, 막 저거 막 되면은 이제 대선 실패한다, 이런 키워드로 갖다가 막 주가 올랐다가 확 밀리는 경우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좋은 판결, 무죄다 나오더라도 시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바로 또 큰 호재로 뭐 돌려주거나 아니면 그 하락한 주가폭에 대해서 회복시켜주진 않아요. 악재는 악재대로 반영하고 그거에 대해서 뒤에는 뭐 나 몰라라, 지나고 났으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항상 바이오 테마의 특성, 정치 테마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잠재하고 있는 테마입니다. 바이오랑 정치 테마는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내재하고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는 테마군이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증거금 100% 플러스 바이오 종목은
나중에 매매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은 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버나잇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증거금 플러스 바이오 요 조합은. 그래가지고 뭐 시장에 워낙 많은 종목들이 있고 다양하긴 한데 오늘 주식시장을 보면서 이런 케이스들이 오늘 시장에서 일단 바이오가 워낙 좋았죠. 뭐 얘는 HLB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좀 부각이 됐던 시장인데 HLB부터 해서 뭐 얘네 움직이니까 뭐 비보존도 있었고 카나리아도 있고 이거 외에도 뭐 바이오 섹터로 하면은 워낙 폭이 넓죠. 근데 이제 오늘 이런 시간에서 좀 뭐 뜬금없이 악재 나오는 걸 보면서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좀 테마 그런 리스크 이런 거는 항상 한 번 정도는 좀 상기를 하는 게 최소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좀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영상이 됐습니다.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